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코스피 2600선을 하루 만에 다시 내줬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코스피 0.61%, 코스닥은 0.35% 각각 하락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 홀로 사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답답한 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되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살맛나는 주식이 함께 하겠습니다. 살맛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화요일 이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볼게요. 화요일에는 딜사이트 S의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와주셨는데 네. 시장 분위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였던 것 같은데요. 네. 양지수 모두 밀렸죠.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뭐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반도체 업종이 어떻게 변할지 다들 좀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셨을 텐데 또 예상보다도 좀 더 안 좋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잘 나왔습니다만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닝 쇼크가 나왔다.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삼성전자에서 좀 독특한 오늘 발언이 나왔죠. 죄송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왜 죄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뭔가 예상치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을 때는 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우리가 좀 매출이 안 좋았다. 이걸 좀 개선해서 4분기나 뭐 내년 1분기에는 다시 한번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좀 기대감을 주주분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죄송하다? 이거는 이제는 우리는 좀 힘이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뭐 기력조차 없어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주가는 많이 선반영이 됐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급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목요일 날 우리나라 옵션 만기에 의해서 지수가 좀 밀린다면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5만 전자로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좀 안고 시장을 좀 지켜봤던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오늘 LG 엔솔도 역시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실적도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온 부분도 있지만 또 주주분들에게 강한 또 호재의 내용이 나왔었죠. 벤츠와 배터리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오늘 강세를 보인 면이 2차 전지에 오늘 훈풍을 불러일으켰던 점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기차 사고에 의해서 벤츠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고 최근에 벤츠 전기차가 중고차 시장에 많이 나올 만큼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동안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좀 배제하고 우리나라 배터리 안정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이미지도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점점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 흐름을 좀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 자리를 이어보는 이 추세선을 그어본 결과가 있고 그리고 저점을 이어보는 추세선의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수렴하고 있고 고점과 저점이 점점 좁아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잡아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방 쪽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하방 쪽으로 나오느냐 이런 쪽이 이제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한번 이 채널 상단을 뚫어주는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 중국, 일본 증시를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못 간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금투세 영향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금투세는 단기적인 영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저평가된 만큼 다시 한번 상방으로 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대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만 위쪽에 상단 저항선 라인이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는데 그런 면만 좀 잘 넘어가 준다면 무난하게 다시 한번 이 상단 저항선 자리를 뚫어주면서 다음 주에는 800선을 도전하러 가는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당장 신규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다음 주 정도 시장 흐름을 좀 보시고 기업 실적이라든지 확실하게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는 걸 보고 나서 신규 매수를 접근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특히나 힘들었습니다. 또 목요일장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에 이 지수가 밀리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안게 된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반면 2차 전지 섹터는 바닥 딛고 올라올 거란 기대감을 여전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해보고요.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곤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상한가 쓴 종목입니다. 바로 태성인데요. 어제 시간을 거래에서부터 오늘 오르기 시작해서 오늘장에서도 급등을 했습니다. 종가는 조금은 밀려서 22.08% 오른 37,600원인데요. 이 최근 3개월의 흐름만 봐도 쭉 오르기만 하더라도요. 네. 이 달리는 태성 위에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차트만 봤었을 때는 거의 텐베거를 향해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성이 부각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단 희연님 같은 경우는 일단 야구 좋아하신다 그랬죠. 네, 좋아합니다. 이 태성이라는 종목을 한마디로 한 선수로 표현하자면 네. 일본의 아주 오타니? 오타니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타니가 뭐로 유명하죠? 둘 다 가능하죠. 그렇죠. 이도류라고 멀티플레이.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태성이라는 그룹이 마치 이도류를 쓰는 그런 기업이다. 원래는 이제 PCB 쪽을 생산하는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지만 최근에 상승했었던 이슈만 봤었을 때는 CATL에 이제 동박을 이제 납품한다는 이슈로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쪽은 PCB, 한쪽은 2차 전지, 동박.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매출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이미지가 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 같은 이런 튼튼한 배터리 기업이 있지만 또 중국에는 CATL이라는 든든한 엄청 큰 배터리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급한다는 내용만으로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라든지 그 반도체 쪽으로 따졌을 때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큰 기업을 또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성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좀 드렸었어요. 그게 거의 이제 10,000원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37,000원까지 급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봤었던 구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0원대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 부분에서는 한동안 좀 횡보를 하면서 뚫어주는 모습에서 추세를 좀 나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 구간에서도 벌써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이었고 이 종목을 좀 길게 보시면은 일단 5,000원대에서부터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주봉으로 봤었을 때 조금 더 확인을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으로 봤었을 때 저점에서 많이 모아갔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거래 대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눈에 좀 띌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거래량으로 보는 것보다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 지금 최근 시장에서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훨씬 크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래 대금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고점 구간에서 지금 이 5,000원대에서부터 계속 거래 대금이 모아가면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 텐버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가치를 좀 따졌을 때도 충분히 지금은 많이 올랐다. 라고 보실 수 있고 물론 2차 전지 섹터가 좀 상승이 더 나왔을 때는 태성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고점에서 물렸을 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또 물려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상승 시마다 어느 정도 참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또 21선 자리라도 굉장히 좀 이력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따라가시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조정 시마다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주식계 오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성, 최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정 시마다 조금씩 차익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의 첫 종목 태성 함께 봐봤고요. 그럼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 진단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봐야겠죠. 종목 진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로도 오셔서 라이브에도 채팅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상품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에 대한 고민거리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하시고 상품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무료 공개 방송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셔서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도 꼭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만나는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척산담 문자 한 통 도착해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펩트론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3,300원에 비중은 10%시네요. 오늘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다 잘 갔습니다. 그러면서 펩트론도 일라이릴리와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상한가 쓰기도 했는데요. 종가는 61,000원입니다. 현재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6만 원대까지 정말 하루 만에 훅 뛰어서 올라와줬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수익이 크게 올랐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언제 사셨는지가 또 중요하긴 한데 이제 최근 오늘 사셨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사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 제가 이제 방송 디사이트 방송 나오면서 좀 자주 공략을 해드렸던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테마가 비만 치료제 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펩트론도 충분히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또 오늘 갑자기 제가 또 한 주 휴장이라서 좀 쉬는 바람에 공략을 좀 못 해드린 게 좀 아쉬울 정도로 펩트론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에서 가장 좋았던 섹터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면은 단연 비만 치료제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중심에는 펩트론이 대장주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이 일라일리와 뭐 기술 계약 맺었습니다. 14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장기 지속 주사제에 대한 일단 결과가 이제 임상이 아마 내년 초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결과가 양호하게 나온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와준다면은 이제 계속 계약을 맺어서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또 결과가 안 좋으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리스크가 있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아직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는 좀 보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흐름이 좀 조정시마다 뭐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일단은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저도 굉장히 비만 치료제 관련 쪽으로는 올해 강조를 많이 했었던 그런 업종과 테마였는데 이렇게 또 한번 급등을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매수하신 단가가 지금 63,3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물려 계셨다면은 그동안 물려 계셨다면은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놓고 보시는 게 낫다.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정도를 좀 지켜보시다가 오늘 좀 중요하게 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중간에 이제 갭이 발생했잖아요. 요 갭을 일단 메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갭을 메우지 않고 유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더 강한 호재가 나와줘야 됩니다. 확실한 계약을 맺는다든지 뭐 제품의 뭐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고 그리고 뭐 일단 저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은 어쨌든 이 종목뿐만 아니라 펩토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상승했었을 때도 같이 엮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비중만 좀 줄여 놓으시고 만약에 갭을 매우러 내려왔었을 때는 다시 한번 그 물량 줄인 부분만큼을 다시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한 내년 초까지는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최종 목표치는 다시 한번 7만 원 부근 이상으로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면 조정시마다 다시 한번 이 갭을 메웠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수익 보고 계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급등한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는 물량 덜어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최종 목표는 7만 원 이상으로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이 쉽지가 않은 만큼 조정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서 다시 또 모아가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열려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한 통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또 곧바로 이어서 문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티웨이 항공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090원에 비중은 7%이십니다. 문자에 또 이렇게 궁금하신 것도 남겨주셨는데요. 비중 확대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우선 3거래 연속해서 오르면서 오늘은 3,200원이 종가입니다. 아마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또 이 종목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추가 매수도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좀 보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매출 중에 하나죠. 일단 뭐 여객 수가 좀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수가 많아야 된다. 이것도 있고 또 물류 쪽으로 사업을 하는지가 또 중요한데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광객 수요가 좀 가장 많을 때 좀 호재성으로 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공주 쪽에서는 두 가지를 보는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가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걸 한번 좀 볼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을 좀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냐 올라졌냐 이걸 좀 보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은 많이 반영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공주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었던 게 유가랑 달러인데 지금 최근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런 관광객 수, 그 코로나 이후로는 다시 한번 이제 관광객 수가 해외 여행이라든지 뭐 여행객 수가 이제 제주도라든지 가까운 일본, 중국 쪽으로 가는 이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뭐 그런 부분의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번에 연휴가 좀 길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 증가 뭐 이런 것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또 좋았었던 거는 유가 하락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아지면서 제조업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유가가 좀 빠졌다가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지역, 이란과의 그런 분쟁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순간 급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항공주가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인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매출이 좀 탄탄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여객 수위가 좀 여행 관광객 수가 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 매출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공주 자체가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고 빠질 때 악재에 대한 반영은 좀 쉽게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호재에는 약하게 반영을 하고 악재에는 좀 크게 반영하는 좀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선 비중을 좀 크게 늘리시기보다도 지금 있는 비중만 가지고 일단 반등 시에는 수익 청산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A항공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3,000원대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밑에 하방에 대한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여기서 하방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는데 한번 주봉상으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1년 가까이 이 박스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강하게 뚫어주기 위해서는 요런 저항대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강한 호재가 나와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서 뭐 매출이 이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뭐 어디 회사에 매각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은 쉽게 잘 안 움직여요. 차트를 좀 이렇게 항상 보는 이유는 가격 변화가 얼마큼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2,000원대 많이 빠지면 2,000원이고 많이 올라가면 3,5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여기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뭐 긍정적인 면을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목표 수익 자체를 그렇게 크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3,500원 정도라도 올라왔었을 때는 뭐 수익 실현하시면서 좀 더 탄력적인 종목, 뭐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밑으로 내려왔을 때 뭐 2,500원 선이라든지 이 정도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이 종목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 추가 매수는 우선 보류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공 관련주들 호재에는 약하게 반응하고 또 악재에는 크게 따라가는 모습 보인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이 티웨이 항공 반등 시에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 정도로 잡아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저희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상품도 챙겨드려야겠죠.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026982-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NC소프트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26만 5천 원,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주가가 다소 내려가면서 우선 종가는 21만 8,500원입니다. 이 비중도 30%이시다 보니까 결코 적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NC소프트의 신작이죠. 이 게임 스로넨 리버티 북미와 유럽에서는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서 주가도 조금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뭐 저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NC소프트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했었던 거는 기존에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뭐 리니지 라이크라고 해서 거의 똑같은 게임을 복붙한 게임들 그리고 이제 가차형 게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었던 거의 100만 원 넘었었던 시기가 한 2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길게 한번 보시면은 20만 원대에 지금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21년도까지만 해도 황제주 거의 10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05만 원 찍고 그 이후로는 계속 주가가 좀 밀려서 이제 2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존에 이런 모바일 게임 위주의 좀 신작 출시 이런 게 좀 나왔다가 이번에 스로넨 리버티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박스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스팀이라는 여러 계정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외 유저들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최근 뉴스를 봤었을 때는 이 스팀의 동접자 수가 한 30만 명을 넘었고 그리고 플스5라든지 뭐 엑스박스까지 포함하면은 60만 정도의 동접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요. 근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순위를 뭐 그 안에서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게임이면은 뭐 이 정도 매출이 가능하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됩니다만은 지금 뭐 이런 동시 접속자 수만으로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 이 안에서 이제 뭐 결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좀 가늠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신작 게임으로 인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20만 원대 구간에서 강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 왔어요. 잘 안 밀리고. 그래서 이런 게임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좀 굉장히 좀 좋은데 바닥권은 어느 정도 잘 만들어주고 직전에 한번 22만 원대에서 좀 밀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런 신작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이런 동시 접속자 수가 계속 이 정도를 유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매수하신 단가 정도까지는 아마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비중이 30% 정도 되시는 걸 봐서는 아마 계속 밀렸을 때마다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가 이 정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매수 단가까지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 단가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일단 현금 확보를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게임 뭐 추가적인 신작 게임이라든지 지금 NC소프트에서도 새로운 게임 플랫폼 스팀 같은 게임 플랫폼을 출시했거든요. 근데 뭐 게임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기존의 모바일 게임의 이런 가챠 형식의 매출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긴 흐름으로 여기서 바로 26만 원까지 반등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천천히 여태까지 기다려 오셨던 것만큼 기다려 주신다면은 손실 없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신작 게임의 인기에 더불어서 반등하는 중인데요. 매수 단가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올라오기보다는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긴 호흡으로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도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네, 종목에 대한 고민거리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하시고 또 상품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볼게요. 지금 전화 한 통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인지소프트. 네, 인지소프트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21,100원에 70%요. 네, 21,100원에 70%. 네. 오늘은 3.04% 오르면서 현재 종가 1,900원이네요. 이 종목 오랜만이에요. 예, 네, 예, 정말. 이 종목 어떤 게 가장 답답하고 또 궁금하실까요? 아니, 지금 오늘부터 뭔가 이렇게 좋아질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오늘의 이 상승을 또 하나의 신호탄으로 오를 수 있을지 그 네네네. 지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인지소프트 오늘의 상승을 이제 기반 삼아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 21,100원이시거든요.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시장님 좀 말씀을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인지소프트 매수하셨는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한 2년 반 전에는 한 20% 샀고요. 네, 올해부터 한 50% 더 샀어요. 뭐 인지소프트의 거의 몰빵 수준인데 뭐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 보이셔서 이렇게 몰빵을 아니, 하셨어요? 회사도 너무 좋고요. 네,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성장성도 좋다고 해가지고 네, 또 이미지 보안 솔루션 뭐 기술이 뭐 너무 좋고 AI 예, 네.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 10월 말에 K뱅크 상장하면 네. 지분 가치도 있고 하니까요. 네, 네. 그런 생각이었죠. 아, 예,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다 알고 계셔서 네. 뭐 제 추가로 더 드릴 내용은 없는데 일단 주식을 매매하실 때 이제 장기 투자 개념으로 많이 하시죠. 예, 예, 저는 뭐 좀 장기를 목소리가 많이 되게- 했어요. 일단은 매매를 하실 때 일단 네. 저는 일단 이 회사 그러니까 자주 사고 팔고 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회사 종목의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네. 말씀드릴 수 있는 호재 내용은 이제 K뱅크 상장에 따른 지분 가치에 대한 뭐 수혜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고 뭐 매출 자체는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는 걸 좀 찾기는 어려워요. 예, 지금 당장.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안정적이긴 하고 이게 테마성으로 이제 K뱅크 상장에 대한 이슈 정도를 좀 보실 수 있는데 네. 오늘 3% 정도 상승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오늘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 네. 9,7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네. 오늘 하루 종일 거래된 금액이 9,700만 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맘 먹고 그냥 하루에 그냥 이 9,700만 원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시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이런 3%라는 그 상승이 그렇게 큰 의미를 좀 두기는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예, 물론 이제 캔들 자체만 보면은 이 가슴이 예, 예. 콩닥콩닥할 아랫꼬리도 정도의 살고 승률이긴 좋아 한데 보여서요. 예, 근데 저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인지소프트 충분히 매수하신 단가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 종목이 일단은 K뱅크의 상장에 대한 뭐 이슈도 있겠지만 네. 하방에 대한 상당히 좀 지지가 잘 돼 있고 매집이 잘 돼 있는 종목으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원체 좀 지분율이 많다 보니까 네. 움직임이 좀 덜하긴 한데 이 종목이 거의 매수하시 오래 들고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18,000원짜리는 잘 안 깨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자리를 계속 지지하다가 한번 탄력이 붙어서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거의 2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한번 뚫어주는 상승이 한 번씩은 나오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네네. 그죠? 이게 그때그때마다 테마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모아가는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세력들이 모아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아,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당장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봉이라고 하는 거래 대금이 좀 크게 나온 캔들이 나오진 않아서 지금 당장은 올라가진 않겠지만 제가 봤었을 땐 이 패턴상으로 봤었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라든지 뭐 그때쯤에서 한번 이슈가 돼서 이제 K뱅크 상장도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슈팅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올라온다면 비중이 70%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네네. 해서 이 종목이 뭐 텐베거 이렇게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올라가게 되면은 많이 올라간 게 지금 3만 원대란 말이에요. 최고점이. 네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많이 올라가야 50%라는데 네. 그렇게 리스크를 뭐 여기 50% 먹기 위해서 기다리기보다는 최소한 22,000원짜리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네. 지금 매수하신 단가에서 크게 수익은 아니잖아요. 22,000원이. 근데 네네.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셔서 현금 확보를 좀 하세요. 그리고 아, 좀 빠른 순환매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거래 대금 없는 종목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한 1% 사고 뭐 한 달 있다 또 한 2% 정도 사서 이렇게 모아가서 끌고 가셔야지 이걸 한 번에 몰빵 쳐놓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큽니다. 아. 그래서 그럼 네. 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보유하시되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그러니까 1월 전에 한번 정도 시세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럴 땐 비중을 확 좀 줄이세요. 아, 매도가는 어느 정도 22,000원 정도의 절반 정도를 줄이세요. 얼마요? 22,000원. 22,000원이요? 네, 얼마 안 되죠. 아, 예. 그런데 리스크가 커요. 아, 예. 예, 22,000원 갖다 다시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많나요?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상 이제 줄이시고 나중에 뭐 혹시나 뭐 18,000원대 이 정도 내려면 그때 뭐 사보시는 건 괜찮은데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탄력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아, 것만큼 네. 크게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아니 저는 막 좀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3만 원 선에서 팔으려고 작년 3월에도 32,000원을 갔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더 빨리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에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시청자님.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남편분한테 사랑 많이 주시고 종목에는 3만 그렇게 원, 사랑하지 2,000원 갈 것 마세요. 같아가지고요. 네. 아,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네. 예. 네, 네. 시청자님, 이 인지소프트와 정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이제 또 맞아요. 다른 예, 예. 종목과 정을 붙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잘 갈 수 있는 다른 종목들 저희가 방송 통해서도 많이 소개드리고 있으니까요. 네네, 저희 예. 함께 해주시면서 다른 종목들 또 정 붙일 다른 친구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아유. 스틱이랑 바디워시 중에 어떤 거 보내드릴까요? 저요, 홍삼 스틱이요. 네, 그럼 저희가 홍삼 스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아유,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사야 좋을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살맛나주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맛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촬영하셔서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도 꼭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게요.
금조국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에서는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맛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맛나주의 AS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S 종목은요. 9월 24일에 소개해주셨던 인벤티지랩부터 보고 갈게요. 비만 치료제 섹터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상당히 잘 갔습니다. 인벤티지랩도 오늘 장 초반에는 크게 올랐었는데요. 우선 소개해주신 이후로 9.9%의 최고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직 목표가까지는 조금 남았거든요, 전문가님. 네. 전략 유지하고 기다려봐야겠죠? 일단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아까 이제 펩토론 설명해 드렸을 때 뭐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펩토론하고 마찬가지로 인벤티지랩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기업 계약을 맺었던 기업이 유한양행입니다. 뭐 유한양행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기업이지만 뭐 일라일리에 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가 작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하지만 좀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당뇨 치료제에도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는 게 뭐 그 비만 치료제에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뭐 치마 치료제에도 쓸 수 있고 모든 이런 질병 관련 주사제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았을 때 뭐 하루에 한 번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맞았고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데 최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약물이 오랫동안 몸속에 지속될 수 있는 약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 당뇨 치료제라든지 이런 비만 치료제 쪽으로는 많이 이제 이런 장기 지속형 주사액을 많이 쓰일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걸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경구용인데 일단 뭐 양분에서 뭐 따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펩토론이 급등을 했고 펩토론이 상한가에 풀리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벤티지랩도 오늘 고점에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을 좀 말씀 좀 드리면 2만 원대 라인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직전에 이렇게 좀 저항선을 맞았었던 구간들이 있어요. 2만 원대 자리에서 좀 맞고 떨어지고 좀 맞고 떨어지고 이제 이런 자리가 돌파했었을 때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2만 원대 자리를 잘 지지해 주면서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만 원대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계속 홀딩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만 원 자리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 2만 원 자리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홀딩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2만 원대 자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자리만 지지해 준다면 홀딩 하시고 목표가까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도 AS 봐볼게요. 9월 3일에 소개해 주신 블루엠텍 봐보겠습니다. 의료계의 쿠팡이라고 소개를 또 해주셨죠. 위고비 출시 임박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정말 잘 갔습니다. 최고가 상승률은 무려 36.2%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수익 보신 분들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도 수익도 나고 있는 종목인 만큼 목표가까지 그대로 봐보면 될까요? 네, 근데 위고비 이제 출시가 이제 다음 주 15일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판매량에 따라서 이제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 주 정도까지만 일단은 추세를 좀 더 보시고 다음 주에 위고비가 이제 15일 날 이후에 출시가 됐었을 때 블루엠텍이 계속 유지를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추세가 좀 많이 나온 것도 있고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단 점도 일단 고점에 물려져 있는 분들도 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계속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렸는데 블루엠텍도 거기에 마찬가지로 위고비에 이제 직접 생산을 하진 않지만 유통 판매, 그러니까 쿠팡이라고 말씀 좀 드렸던 거는 이런 생산을 해서 그 제품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류만 뭐 배송해주는 이런 쪽으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여태까지 이 위고비라는 제품이 판매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판매 이 비만 치료제가 싹센다는 이미 좀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는 않았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효과가 좀 나와준다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입소문 그리고 뭐 SNS에서 많이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걸 미리 예상을 해서 지금 고점에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좀 일단 판매가 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뭐 효과를 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럴 때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일단 단기적인 지지 라인 정도로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실 수 있는 지지 구간은 22,000원대 라인입니다. 22,000원대 라인을 잘 지지해 준다면 계속 좀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27,000원대부터 지금 요 구간대에 좀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좀 쉬어가는 구간 횡보 지금 기간적인 횡보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22,000원 라인을 좀 지켜보시면서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엠텍 우선은 이번 주까지는 추세를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죠. 15일에 위고비가 출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요. 그 이후의 흐름 잘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인 지지라인 2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선 보시면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AS 봐봤고요. 그럼 또 화요일에 살만나주도 소개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블루엠텍이 또 너무 잘 간 만큼 이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원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님.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볼 종목을 드리기보다는 좀 여유를 좀 두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일단 뭐 NC소프트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저평가돼 있는 업종을 찾는다면 일단 게임주, 첫 번째는 게임주고 두 번째는 엔터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종목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도 예전에 제가 뭐 굉장히 좀 좋아했었던 종목이고 게임 업계에서는 좀 인식이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코인 관련 게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코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계신 분들에게는 위메이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이런 기업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메이드도 이번에는 좀 다시 한번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번에 신작 게임이 나오는 게 레전드 오브 이미르라는 게임인데 뭐 중세 유럽의 좀 분위기가 나오는 뭐 그래픽으로만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고퀄의 게임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믹스 코인을 이용한 어떤 게임 자체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이트 크로우도 마찬가지로 이 위믹스 코인을 게임 안에서 재화처럼 쓸 수 있고 그걸 현금화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되지 않고 이제 해외 쪽 서버에서는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환전이 좀 굉장히 어렵고 뭐 그거를 이제 실제 가치로 이제 바꾸는 기간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유저 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또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계속 꾸준하게 이 위믹스 코인을 이용한 게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기대감으로 한번 또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위메이드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 신작 게임은 일단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또 게임쇼가 있습니다. 백스코에서 열리는 게임쇼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까지는 한번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지스타라는 게임쇼인데 11월에 열리기 때문에 좀 기간을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적인 부분의 지지 구간이 거의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구간에 강하게 지지 라인이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크로우가 이제 신작 출시가 됐었을 때 이때 위믹스 코인과 함께 급등했었던 구간들이 작년 이제 10월, 11월 요 구간이에요. 여기 한번 좀 급등을 했었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왔었던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 자리가 여기 상승이 처음 나왔었던 구간과 거의 일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최근에 좀 횡보하면서 거래대금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도 일단 다음 달 11월까지는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좀 빠르게 반응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이런 데 가보셔서 이제 위믹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위믹스 코인 가격이 좀 변동이 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믹스 코인이 급등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위메이드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뭐 대선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후보자에 따라서 이 가상화폐 가격이 좀 변동성이 심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서 위메이드를 한번 좀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굉장히 좀 위메이드는 이 코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너무 크게 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매수가 자리는 제가 내일 아침 이제 시초가 바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랑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길게 잡진 않습니다. 34,000원 정도로 일단 시가 자리,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시가 자리 정도 위치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일단 길게 보면 5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거기서 약간 좀 목표가를 낮춰서 한 45,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으시되, 11월에 말씀드린 이 지스타 요때까지는 한번 좀 기대감으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위메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의 저평가 업종 바로 이 게임 관련주들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위메이드 11월 게임쇼까지는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믹스라고 하는 이 코인 거래소에서 가격 보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우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부터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물량을 너무 많이는 싣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는 3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5,000원 이상으로 봐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또 다음 살만나주도 바로 소개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다음 살만나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최근에는 이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쪽이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도 그 전에 제가 한번 전고체 배터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LG 엔솔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이 원통형 배터리를 LG 엔솔에서 이제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TCC 스틸이 오늘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같이 볼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쪽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종목이 이제 필 에너지입니다. 근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C 스틸과 좀 관련이 있어서 같이 이제 상승했던 부분이 있지만, 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의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 SDI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TCC 스틸이라든지 LG 엔솔은 좀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삼성 SDI 쪽과 거기에 관련된 필 에너지 쪽이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0월 10일 날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가 있고, 그리고 16일 날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또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점 자리에서 잘 올라와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좋았었던 내용들은 삼성 SDI의 와일드 장비 수주권이 있었고, 그리고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와인더 이것도 수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차트적인 면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도 역시나 좀 길게 한번 좀 보시면은 예전에 좀 횡보했다가 강하게 올라갔었던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지금 자리 구간입니다. 이게 박스를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한번 강한 추세가 좀 나왔었던 구간이 2만 원 이하인 구간이었어요. 2만 원에서 거의 18,000원 구간 사이를 굉장히 좀 횡보를 많이 하다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슈팅이 좀 나왔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중요한 라인을 좀 깼습니다만은 좀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안착하는 모습이 좀 보여줬는데, 최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거래 대금이 좀 크게 들어왔어요. 크게 들어오면서 직전에 이런 지지선, 저항선 자리를 좀 뚫어준 거거든요. 뚫어주면서 안착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 차트를 좀 크게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수렴하는 구간이 좀 들어갔거든요. 고점과 저점을 좀 낮춰가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한번 저항선 라인을 뚫어준다면, 한 2만 원대 라인을 강하게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추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로보택시 발표 때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이런 게 테슬라와 직접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 관련 쪽이 훈풍이 불었을 때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 해서
해서 필에너지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매수가는 내일 바로 시초가로 목요일 날이 되겠죠. 시초가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6,000원 정도. 그렇게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손절가라고 생각을 해요. 16,000원대까지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2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로 분위기가 오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필에너지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2만 원짜리만 넘어준다면 강하게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목요일 시초가부터 진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봐보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한글날이죠. 하루 쉬어갑니다. 하루 쉬고 난 다음 목요일에 우리 시장 대응 전략도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목요일장은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하루하루 좀 등락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급등하길 바라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반등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또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미국장처럼 중국시장처럼 급반등하는 시장이 나오지는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좀 장기로 좀 가져간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지 시세 보시더라도 심리가 안 흔들려요. 주식은 심리가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 손절가 왔었을 때 딱 이렇게 왔을 때 대응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다면은 그래도 시장 대비 좀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고 또 원칙대로 매매하셔야지 또 실력도 느니까 그리고 실력 쌓는 데는 이 딜사이트 경제 방송만큼 좋은 방송이 없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등에 대한 기대보다는 여유를 가지시면서 우리 시장 바라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은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방송들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방송 보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셔서 사이트 입장하시거나요. 아니면 검색창에 딜사이트S 검색해 주셔도 사이트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1644-5607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